수열이랑 그 등차 수열을 해야 되는데 양이 조금 많아서 조금 빨리 할 거고 필기 시간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기는 제주껏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영상 보고 하시면 되고 영상은 밤 11시 이후에 업로드 돼야 알겠죠? 그래서 듣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적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멍청하게. 그래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수의 나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수열이 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2, 3, 4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 돼 있어요. 손예은 씨, 네? 여기 네모에 뭔데? 5라고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맞아? 근데 꼭 5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게 없다라는 거죠, 맞죠? 왜 단순 숫자 나열이라고 일단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한다고 쌤 그러면 규칙성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규칙성 아닌가 하는 순간 내가 수열을 이렇게 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1 넣으면 1 나와요. 여기 0 되니까 맞지?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온다고. 근데 여기에 5를 넣는 순간 뭐야? 1, 2, 3, 4인가? 24랑 5니까 29 맞나요? 맞냐? 맞니? 그 다음 여기다 넣어버리면 29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걸 알겠지. 근데 우리는 당연히 원래 네모는 5인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원래는. 근데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에 뭐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지 아니면 단순히 n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4 넣으면 4, 5 넣으면 5 뭔지 모르겠다는 거다. 여기까지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를 냈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여기를 이렇게 낸 거야. 여기 네모는 뭐가 오냐? 그래서 아마 저한테 배워본 적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거 몇 번은 봤을 것 같아요. 최혜석 씨 이거 답 뭐죠? 아 모른다 알면 안다 빨리 얘기해주면 돼. 모르겠네요. 자, 저 경시를 해도 기억을 못해요, 맞죠? 당연히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시험 문제였어요. 제가 시험 문제였는데 저 교수님이 왜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걸 내는 건 정신나는 것 같죠? 팬들이 다 좀 아플까? 그래서 뭐냐면 님들 파이 근사값 불러봐봐. 3.14 1592 65 이래 되잖아 맞아? 자 3 두 배면 6 1 두 배면 2 4 두 배면 8 1 두 배면 2 5 두 배면 0 8 그 다음 4 6 두 배니까 뭐야? 2다 라고 해서 제가 실제 대학교 다닐 때 이거 수학사 과목에서 교수님이 만점자 방중으로 냈단 말이야. 그래서 맞춘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었고 난 외운 게 아니야 얘들. 난 운빨이 좋은 거야 알겠지? 전날에 하필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TV 봤는데 TV에서 뭐 외계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인터넷 주소가 있다? 그런 건데 거기가 이제 그 주소가 이제 파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필 내가 여기까지 봐버렸네? 근데 하필 여기가 나왔네 빈칸이? 그래서 나는 보자마자 파인 거 바로 눈에 보여가지고 운이 좋게 맞췄는데 저런 거 시험은 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대학 교수가 진짜 내고 싶은 대로 낸단다 알겠지?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거를 다루진 않는다고 고교에서는. 고딩은 필요 없으면 될까?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냥 단순 그냥 예를 들어서 IQ 테스트라던가 그런 데서는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어 달라고. 됐니? 그러면 도대체 고딩에서 다루는 게 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주어질 거라고. 됐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주기성이 있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뭔가 나열돼. 뭐 몇 개가 나열된 뒤
그 다음에 일정한 값들이 나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 2, 3 됐어. 근데 뒤에가 나열하니까 계속 4, 4, 4, 4, 4, 4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코딩에서 보통 다루게 된다고. 됐니? 근데 일단은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 부분이긴 하거든요. 얘네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약간 좀 문장으로 수열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읽고 규칙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열을 지금 요렇게만 하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일단 고등학교에서 정의는 이렇게 하겠대. 어떤 함수 f가 있어. 근데 얘는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우리 요건 알죠? n은 자연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함수값은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인 걸 다루겠대. 그래서 이거인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수열이라고 부르겠대요. 됐네? 그러면 이래 되겠네. y는 f, 여기가 n이니까 그냥 n으로 적을게요. 그럼 요게 뭐다? 수열이라고.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이제 함수랑 수열이 살짝 구분 짓고 싶어서 기호를 계속 바꿀 거라고. 그래서 f가 아니라 a로 바꿀 거야. 그래서 얘를 기호를 이렇게 a, n으로 일단 바꿀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이렇게 해도 뭔가 함수 똑같잖아. 뭐 함수 fx, 함수 gx. 그래서 얘를 아예 기호를 계속 또 바꿔가지고 마지막에는 기호가 이걸로 정착이 됐어요. 알겠지? 됐나요? 요거를 아래 첨자라고 부르긴 한데 그냥 인덱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는 뭐다? 수열을 이렇게 표기하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an이 뭐냐면 뭐다? n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다? 수열을 표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an이라 적을 건데 얘를 그냥 집합 기호를 적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알겠지?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귀찮아가지고 중괄호를 절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알겠죠? 님들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뭐지 시험 칠 때 일반항을 구하여라 뭐 이상한 걸 식을 구하여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적는 거지 막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 n에다가 1을 넣잖아. 1을 넣으면 이렇게 뭐 a1 뭐 또는 뭐 여기 b1 여기 c1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 불러요. 근데 이제 또 님들 학생들 중에서 할아버지들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이제 뭐냐면 얘를 또 초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단 교과서는 첫째 항이라 지금 돼 있어야겠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가 n에다가 이제 문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AK, BK, CK가 있잖아. 맞아? 근데 얘는 K번째 항이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문자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얘를 일반항이라 부를 거야. 근데 꼭 K일 필요는 없고 N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좀 볼게요. 알겠지? 그래서 수열이 이렇게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n번째 항까지 더한 거 얘를 앞으로 기호로 뭐라 적을 거냐면 sn이라고 표기를 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합이 서메이션이거든요. 명사형이 그냥 썸이라고만 적을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n으로 표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a1부터 나열을 할 건데 여기를 an-1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끝에가 n이면 n을 적잖아. 여기 끝에가 n-1이니까 sn-1로 적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이 두 식을 빼면요 a1 사라지고 a2 사라지고 an-에서 an만 남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지금 나오게 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1을 못 넣어요. 1 넣으면 a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 자체는 n이 2부터 성립을 하고요. 위에 거는 n이 1부터 성립한다고. 근데 두 식을 뺐다는 말은 두 식을 end를 하겠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이 식 또한 우리가 뭐냐면 n이 2부터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야? a1이랑 sn의 관계는 당연히 뭐야?
요 끝에 게 항이 여기 오게 된다며. 그러면 뭐야? A1이랑 S1이랑 같겠지. 끝에 항이 온데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요게 우리가 뭐냐면 수열과 수열의 합의 관계식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는 문제풀이에 이용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된다겠죠. 그 다음 이랑 유사하게 수열의 곱이 있어요. 수열의 곱은 출제율은 높진 않은데 가끔 그냥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A1, A2, AN 그 얘를 대문자 P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곱은 영어로 뭐 프로덕트라 해가지고 그냥 씁니다겠지. 뭐 P에 왜 P인지는 궁금할 필요도 없어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A1 곱하기 A2 곱하기 해가지고 AN-1까지를 한다면 얘는 PN-1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마찬가지 아까 수열의 정의역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1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1 넣어버리면 P0가 되니까 2부터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뭔 짓을 하냐면 이거 두 개를 나누기를 할 거예요. 나누기 하면 A1 약분되고 A2 약분되고 AN-1 약분돼서 AN만 남게 됩니다.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PN-1분의 PN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도 N이 2 이상이 되고, 근데 단 수열의 곱은 모든 항에 0은 없어야 돼요. 어떤 특정 항이 0이 돼버리면 요게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지? 그래서 0이 되는 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이제 뭐다? A1은 P1과 같겠죠. 이 끝에 숫자가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치? A1은 뭐다? P1과 같다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냐면 이 수열의 합이랑 수열의 곱을 지금 다른 기호로도 배울 거거든요. 다른 기호. 그래서 그냥 미리 저것만 놓을게요. 그냥 하는 김에 뭐냐면 이놈의 A1부터 쭉쭉쭉 이 수열의 합인데 얘를 조금 이상한 기호를 가지고 올 거야. 뭐냐면 그 그리스로마 문자 그 중에서 S에 해당되는 게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시그마를 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시작이 1부터 n까지잖아. 맞아. 그래서 시작 숫자를 밑에다 적어요. 시작이 1이니까 1, 마지막 숫자가 n이죠. 여기를 n 적어줍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ak라고 적어버리면 얘가 무슨 말이냐,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은 것을 더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 넣으면 a1,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an, 그래서 a1부터 an까지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됐나? 얘도 수열의 합기호입니다. 알겠지? 근데 얘도 합기호라서 얘네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그려야 돼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곱도 마찬가지지. 저런 기호가 있는데 A1, A2 해가지고 AN. P에 해당되는 문자는 파이예요. 그래서 얘는 대문자 파이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 AK. 얘도 뭐냐면 K가 1부터 N까지 수열을 곱해라 라는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기호도 그냥 참고로 외워주세요. 알겠지? 어차피 이거는 교육과정이 들어가고 이거는 교육과정이 안 들어가긴 한데 좀 공부 잘하는 일반고 내신에서 이 부분이 그냥 학교 시험에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일도는 그냥 여기서 추론해서 풀어라는 건데 애들이 추론을 안 하니까 맨날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렇게 돼요.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놈의 AN 수열이 있으면 첫째 항이 A라고 할게요. 알겠지? 첫째 항. 여기에다가 일정한 수 D라고 하는 것을 더하기를 할 거야. 그럼 얘가 두 번째 항, 둘째 항. 여기다 또 D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셋째 항.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하겠다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야. AN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전부 다 A는 있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에 A를 적어줘요. 첫 번째 항 빼고는 D도 다 있잖아. 맞아? 여기에 이제 D를 적어줘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2일 때는 여기가 1이었어요. 여기가 3일 때는 여기가 지금 뭐였다? 2였어요. 2. 그러면 1 빠진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N이니까 D 앞에는 뭐가 와요? n-1이 온다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맨 앞에 거도 뭐야?
0D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놈의 AN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A 더하기 n-1D. 그래서 얘가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겠지. 아까 문자로 표기한 게 일반항이라고 했다겠지. 됐네? 이때 지금 뭐다? A라고 하는 게 첫째 항이라고 했고 전 초항이나 단어 안 쓸게. 그치? 그 다음에 이 더해가는 일정한 수 있잖아. 요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좀 더하기 D 했잖아. 맞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더하기 D 했잖아. 그래서 이 일정한 수 D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해보니까 요런 꼴이 나온다고.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가 나오게 됩니다. 맞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얘는 뭐냐면 n에 대한 n이 어차피 문자잖아. 1차 식이 아니에요. 1차 이하의 식이에요. 왜냐면 d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n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이면 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봐봐. 내가 어떤 an이 대문자 an 더하기 b라고 할게. 그러면 나는 지금 뭐냐면 이 수열은 항상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면 이런 꼴로 원래는 만족을 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a에다가 n 대신에 n-1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a가 없던 게 생겼잖아. 그럼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봐봐. 어떤 숫자에다가 뭐야? n-1 앞에도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항상 우리가 뭐다? 등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됐나?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 식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항상 등차 수열이 되잖아. 그러면 이 n 앞에 붙어있는 게 늘 뭐가 된다고? 공차가 된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요거는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했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암기. 그 다음에 나는 이 형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형태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앞에 n 앞의 개수는 뭐다? 공차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1차 이하의 식이기 때문에 뭐야? 직선을 나타내는 거 맞나요? 요거는? 왜냐면 직선이 y는 ax 더하기 b꼴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직선의 일부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 만약에 여기에 내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친다면 수열은 정역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x값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넣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이제 뭐 3 해서 이렇게 뭐다? 직선 위에 일부의 점으로 찍히게 된다고. 그게 우리가 뭐다? 등차 수열이라고. 근데 문제 풀 때 귀찮으니까 직선 그려놓고 푼단다 알겠지? 실제로는. 됐나요? 그러면 봐봐. n은 어차피 문자니까 우리는 a랑 d만 알면 등차 수열을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그래서 뭐다? AD만 알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늘 구할 수가 있단다. 그치?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거 좀 할게요. 좀 수열의 표현법이라고 할게요. 수열의 표현은 일단 첫 번째는 직접 나열을 하는 거야. 뭐 1, 2, 3, 4, 5, 6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항, 그러니까 식으로 적겠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세 번째는 뭐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뭐냐면 요렇게 그림 그려놓고 점 찍어버리기. 됐나?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몇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하는 것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적어줄게. 자 항은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A1 첫째 항이라 부르고 A2 둘째 항이라 부르잖아. 맞아? 그래서 항 자체는 뭐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혹시나 하니까 한 번 더. 자 여기 AN이 있어. 그럼 얘를 아까 그냥 미첨자 인덱스라 부르면 되는데 혹시나 또 한국어로 부르면 얘를 항번호라고 부른다. 그랬지? 항번호. 항번호라고 뭐 붙진 않을 거니까. 됐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몇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 부르냐면 점화식이라 불러요. 됐나? 그래서 요 점화식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등차 수열은 점화식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거가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을 뺐더니 얘가 일정한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D를 더해 나갔다는 말은 이거 두 개를 빼면 D가 나온다는 말이고 여기서 두 개를 빼면 D가 나온다는 말이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빼면 D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공차는 알 수 있잖아. 맞아? 맞습니까? 근데 첫째 항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항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 정보를 한 개 더 줘야 돼. 뭐 A1이 별이다 이렇게. 그러면 첫째 항 있고 공차 있으니까 뭐야? 일반 항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요런 관계식이 있어요. 이거 2야 숫자 2.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요 위에 관계식을 쓰면 되거든요. 2번은. 그러니까 1번은 봐봐.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면 뭐라고? D라고 했다고. 맞아? 맞죠? 근데 마찬가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도 D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그래서 얘 넘겨주고 요거 넘겨주면 뭐야? AN 플러스 2 더하기 AN 얘가 두 배의 뭐가 돼? A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관계식도 뭐다? 등차 수열을 나타낸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식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건 알겠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못 구한다고. 왜? 여기서 공차를 할 수 있겠니? 모르잖아. 모든 등차 수열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공차를 알아내니까 뭐 정보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근데 첫째 항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뭐냐면 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보가 두 개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주어진다면 첫째 항 주어져 있고 두 개 빼면 공차도 알아낼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아니까 뭐다? 등차 수의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얘는 특별히 이름도 있어요. 뭐라 부르냐? 이놈의 AN 플러스 1을 봐봐. 등차 수열이 나열이 된다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열될 거 아니야. 순서대로면. 그러면 AN 플러스 1이 가운데 항이지. 가운데 항을 우리가 중항이라고 한다고.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AN 플러스 1을 뭐다?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가운데 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가지고 이 식 자체도 그냥 요즘에는 그냥 뭐냐면 등차 중앙의 식이다, 등차 중앙이다 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은 단어가 이거고요.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편의상 우리가 등차 중앙이 뭐냐라고 하면 님들은 이 식을 말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너네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저 한글 뜻을 보면 등, 같다, 차, 차이가 일정이란 말이잖아. 근데 정의는 차이가 아니야. 정의는 뭐다?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야. 차이가 일정한 거. 요게 지금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하다는 말이잖아. 맞아? 요게. 이거는 성질이야. 됐나요? 그래서 용어의 이름이 조금 잘못 세팅이 돼 있어요. 요게 원래는 뭐 수학이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쪽에 있다가 우리나라 다이렉트로 왔으면 좀 괜찮았을 건데 이게 한번 어디 나라 갔다가 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저 단어를 쓰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일정한 건 정의가 아니라 알겠지? 저거는 잘못된 오번역에 의해서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는 관례적인 표현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식을 만약에 양변 나누기 이하면 어떻게 되다?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 맞아? 그럼 요거는 뭐야? 어떤 두 개의 평균이죠, 맞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두 개의 평균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 어떤 수열을 내가 나열을 할 건데 첫째 항이 C야. 그 다음 두 번째 항도 C야. 세 번째는 C야. 요렇게 나가는 걸 볼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 C겠지? n의 모노토는 다 C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열을 뭐라 부를 거냐면 상수열이라 부를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놈의 상수열은 등차이다 아니다? 등차 맞니 안 맞니? 맞지? 일정한 수 뭐를 더하니? 0을 더해 나간다고. 그래도 등차가 맞다는 거야. 물론 님들이 이제 교재를 좀 이상한 교재로 배우면 등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도 있어. 문제집이야. 근데 교과서는 등차라고 하고 있어요. 알겠지? 물론 수능에서는 상수열이 등차냐 아니냐는 관심 대상이 없어서 안 나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뭔가 수열을 결합을 해가지고 주어진 게 등차냐 아니냐고 묻는 문제가 있어. 그때는 이 상수열을 등차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겠지. 0 곱하기 n 더하기 c니까 뭐야? n에 대한 1차 이해식이 나오게 된다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잠기지? 그 다음엔 이제 뭐냐면 너네한테 세수가 등차 수열 차례대로만 넣어줄게. 그 다음에 내수가 등차 수열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조금 관찰을 해볼게요. 우리가 솔직하게 그냥 해도 상관없거든. 그냥 뭐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만약에 세수가 등차 수열이 나오면 폼이 이거거든. 만약에 이렇게 세수가 A, B, C라고 제시가 돼 있었을 때 됐니? 그 다음에 제시가 안 돼 있었을 때 그냥 한글로만 세수가 돼 있어요. 됐니? 그러면 뭐냐면 제시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얘를 씁니다. 등차 중앙식. 됐니? 그래서 뭐냐면 가운데가 B잖아. 그래서 뭐다? 이 B는 A 더하기 C 해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안 주어진 거 내가 세팅을 해야 된다고 맞아. 세팅을 할 때는 요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알지? 됐니? 설정을 하는 거야 너네가.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합을 물어봐. 봐봐. 이거 3개 더하면 뭐가 돼? 3A가 된다고. 근데 뭐 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바로 A가 나오게 되잖아. 맞아? 그 다음에 곱을 해도 뭐 요거 앞에 A는 있지만 뒤에가 뭐야? 합차 구조잖아. 맞아? 합차 구조라서 뭐다? 얘가 계산이 편하다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너네가 뭐다? 이거를 봐봐. A라 잡고 A 플러스 D라 잡고 A 플러스 2D라 잡아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 다 더하면 3A 더하기 3D가 뭐 주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 곱하면 좀 짱나긴 하겠지. 전개를 해야 되겠지만 뭐 이거 곱이에 합타로 돼 있으면 이거 문자 두개 식 두개 연립하면 되기는 해.
근데 얘보다는 이쪽 계산이 편하지 않냐라는 거 알겠지? 됐니? 그래서 원래는 저 주제가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나오고 요 바로 직전에는 너네한테는 안 나왔어 또.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이딴 거 외울 필요가 없다. 1회 풀든 1회 풀든 똑같다 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이걸로 하는 게 계산 편한 걸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님들이 이걸 외워야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 이제 내수가 등차 수열인 거는 제시가 안 돼 있는 케이스만 다룰게 알겠지? 아, 나 둘 다 할까? 제시랑 제시 안 돼 있는 거 다 하잖아. 하는 김에. 이번 제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 됐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등차 중앙을 한번 써요. 그러면 2b는 a 더하기 c. 그 다음에 요렇게 또 뭐야? 2c는 b 더하기 d. 이렇게 하면 문제 주어진 조건이랑 비교를 하면 풀 수가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된다 했잖아, 맞아?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야. 됐나? 요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똑같이 계산하기 편하게 합과 곱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공차가 d가 아니야. 여기서는 공차는 몇 d야? 2d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 d는 숫자인 것 뿐이고 2d가 공차예요.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학교 쌤들이 응용을 하면 보통 두 가지가 나오게 돼.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첫 번째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거였지. 증명으로 가면 이래야 된다. 봐봐. 세 내각의 크기니까 제시가 안 돼 있잖아. 그럼 뭐라? 이렇게 나는 세팅을 할 거로 각을. 그래서 각을 이렇게 a 빼기 d, a 플러스 d라고 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하면 180도잖아. 맞아.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요? 3a가 되겠지. 얘가 뭐가 돼? 180도라고. 그러면 a는 무조건 뭐가 돼? 60도가 된다고. 즉,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무조건 한 개의 각은 60도가 존재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 말 나오면 이제 뭐다? 늘 60도는 존재한다. 됐나요? 근데 심지어 60도도 뭐가 돼? 가운데 각이야. 그래서 뺐다가 더했다가 나머지 각 세팅하면 되어야겠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의 이룸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빨라져요. 뭐냐면 똑같이 이제 하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 제가 편의상 A도 양수, D도 양수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이 그러면 빗변이 A 플러스 D가 됐고 그 다음에 얘가 A가 되고 얘가 A 빼기 D 아까 3개 이렇게 됐니? 여기에서 이제 뭐 쓸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쓸 거예요. 피타를 쓰면 A 플러스 D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제곱, D제곱은 사라지게 되고 A제곱, A제곱 한 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2AD 남고요. 여기에 A제곱 남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AD가 남아요. 마이너스 2AD 넘겨버리면 4AD가 지금 A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A값은 죽어도 0이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길이기 때문에 A값이 양수가 돼요. 맞아? 그럼 양변 A로 나눌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A는 4D가 나오게 됩니다. 됐니?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4D를 다 집어넣어 봐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몇 D가 돼? 3D. 얘는 몇 D? 4D. 얘는 몇 D예요? 5D. 무조건 뭐다? 3대 4대 5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너희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대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네? 그러면 바로 변의 길이를 3K, 4K, 5K로 잡고 문제 풀면 된다 했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늘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하는 거 있잖아. 나머지에 의한 정수의 분류 어디도 한 거 같은데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나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얘를 2인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한다 했지? 어제 했잖아. 3k 플러스 2라고 표기한다 했지. 그러면 얘는 항상 뭐야? 1차식 맞아? 아까 1차 이하의 식이면 다 등차 수열이라며. 그래서 뭐다?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정수의 분류는 싹 다.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문자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공차였다고. 그래서 뭐다? 공차는 3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문구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뭐다? 등차 수열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수험 풀면서 그 앞에 한 3문제 정도 푼 거 있잖아. 뭐의 배수이면서 뭐로 나해서 나머지가 2인수 엔드 했던 거. 그것도 결과가 등차 수열이래. 왜냐면 무조건 1차씩 나왔잖아. 결과가 뭐 12알파 더하기 5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 계산법이 더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함수식이 적혀 있어요. 2차 함수식. 그 다음에 gx라는 또 2차 함수들인데 얘는 fx랑 gx가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x는 n과 교점을 각각 pn, qn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랑 얘의 교점을 pn, 얘랑 얘의 교점을 qn.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뭐냐면 선분 pn, qn의 길이를 볼게요. 근데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선분 pn, qn은 봐봐.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되는 거 맞아? fx가 위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gx가 지금 뭐 이렇게 있다고. 됐니? 근데 여기다가 x는 n을 넣는 다음에 그래서 요 점이 지금 pn이고 요 점이 지금 뭐다? qn이라고 맞아? 그러면 선분 pn, qn의 길이는 결국 뭐가 돼? y좌표의 차이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 pn의 y좌표에서 qn의 y좌표를 뺀 거가 나온다고. 이까지 됐네? 그럼 일단은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할게. 편의상 지금 이 그림이라고 할게겠지. 그러니까 fx가 위에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자 n을 넣어봐. 뭐가 돼? y좌표가 an 제곱 bn 더하기 c 그 다음 빼기에다가 an 제곱 dn 더하기 2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두 개를 빼면 최고차항 계수는 사라지게 되잖아. 그럼 뭐냐면 b-dn에다가 10 빼기 2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즉 요놈의 선분 pn, qn의 길이가 항상 뭐가 나온다고?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된다는 거겠지. 됐나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이 제시가 돼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교차할 때 되면 또 달라지거든. 절대값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도 문제 풀이 많이 나오니까. 가우스 아저씨 일화가 막 여기서 맨날 나오게 돼요. 그 맨날 말했지만 뭐냐면 가우스 아저씨는 약간 ADHD가 있단다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혼자서 시불시불 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 이제 선생님 빡치니까 이제 나 같은 성격이겠지. 그래가지고 뭐 유석이랑 칠게 예를 들어서 유석이가 제일 착하니까. 그래서 유석이가 계속 뒤에 세우는 거야. 시불시불 돼지 꿀꿀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빡치니까 유서가 너 1부터 100까지 다 더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어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딱 수업을 하는데 또 시불시불 돼지 하고 있는 거야. 그 유서를 보고 이제 야 100부터 100까지 더하면 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몇이에요? 5,000원. 바로 저렇게 바로 대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빡치기 시작한 거지. 5,050 맞나 안 맞나 이제 모르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또 일일이 다 하고 있다고. 아 1 더하기 2는 3이고 3 더하기 3은 6이고 이제 6에다가 4 더하기 10이고 이런 식으로 한 15분 동안 계산했대 선생님이. 그러니까 5,050이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물었지. 너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거냐? 라고 하니까 이제 또 뒤에서 이제 또 이렇게 했지. 1부터 100까지는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 값을 모르니까 S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거꾸로 적어버리면 얘도 어차피 1부터 100까지 적은 거잖아요. 맞죠? 얘도 뭐다? S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일이 되고요. 얘도 100일이 되고요. 얘도 100일이 되고요. 맞습니까? 마지막에도 100일이 된다고. 그러면 오른쪽의 결과는 ES 이까지 됐네? 근데 얘가 100개잖아. 100개. 그럼 당연히 얘도 몇 개야? 100개겠지. 그래서 얘가 뭐다? 100일 곱하기 100이다. 이게 ES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S는 2분의 100 곱하기 100일이다. 그래서 50 곱하기 100일이라서 5,050이다. 라고 이제 6자리 16,000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요 발상을 그대로 이제 베껴와가지고 등차 수열의 이제 합의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해야겠지? 그럼 봐봐. 합 기호가 아까 SN이었다는 건 아까 기억나죠?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할게요. 그럼 첫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 D가 됩니다. 맞아?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뭐다? 합을 구하고 싶다고. 됐네? 근데 이 발상은 그대로 뺏겨가지고 SN을 이제 거꾸로 적는 거야. A 더하기 n-1D A 더하기 n-2D가 되겠지. D를 빼나가는 거야. 거꾸로니까. 그 다음에 A 더하기 n-3D 마지막에는 A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보자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좌변은 ESN이 됩니다. 맞아? 우변은 얘랑 A 더하기 n-1D가 되고 얘도 A 더하기 n-1D가 되고. 너네 내가 다 틀리고 있는데 왜 지적을 안 하니 진짜. 안 듣니? 요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2A 더하기 n-1D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뭐가 돼? 2A 더하기 n-1D. 그러니까 적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좀 쳐다보고 틀리면 좀 지적 좀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다 더하고 있잖아. 맞아? 근데 얘가 몇 개인데? n개잖아. n개. 얘도 몇 개인데? n개가 된다고. 똑같은 숫자가 n개 있네. 그럼 우리는 뭐라 적어? n 곱하기 2a 더하기 n-1d라고 적겠네. 맞아? 근데 구하고자 하는 SN 하려면 나누기 해야 되겠지? 그래서 SN이 뭐다? 2분의 n에다가 2a 더하기 n-1d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공식이긴 하거든 사실은. 근데 나는 문제 풀 때 이거를 이용을 안 해. 됐니?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등차수열 합을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님들은 이거 외우든 말든 신경은 안 쓸게. 근데 다만 생각보다 제가 문제풀이에서 요걸 이용하는 게 한 5번도 거의 미만일 거야. 가끔은 이게 편한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웬만하면 안 쓸 거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좀 관찰을 해볼게. 관찰을 해보니까 얘가 이래 됐지 않니? 여기가 2분의 n에다가 이 중괄호 안에 2a를 AA로 쪼갤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A 그 다음에 A 더하기 n-1D가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였지?
AN이었지. 얘가 뭐였지? A1이었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2분의 n에다가 A1 더하기 AN이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봐봐. 맨 첫 번째 거잖아. 더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거. 얘는 뭔데? 더하고자 하는 것이 맨 마지막 거잖아. 맞아? 그러면 걔네 두 개를 더해주고 나누기 2를 했네? 뭐가 돼? 평균 맞아요? 산술평균이잖아. 맞아? 근데 아까 산술평균이 뭐였냐면 등차 중앙이었다고. 그래서 얘는 뭐다? 등차 중앙이라고. 그러면 내가 얘를 등차 중앙으로 바꾸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봐봐 얘들아. 내가 얘랑 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했잖아. 걔랑 여기 바로 그 다음 거랑 여기 바로 하나 앞에 거 있잖아. 하나 앞에 거는 뭔데? A 더하기 n-2 B가 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해도 뭐가 돼? 똑같잖아. 왜냐면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한다는 말은 요거 두 개 더한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는 거겠지.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꼭 여기가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일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얘를 등차 중앙인 걸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뭐가 되냐면 n 곱하기 요 ln 2분의 뭐 a2 더하기 an-1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가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다라는 거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맨 끝에 게 안 제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한 칸 제거하고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럼 이때 이 n이 뭐였냐면 항개수라 했잖아. 자, 얘를 항수라고 할게지. 더하고자 하는 거야 개수. 그래서 항상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그러니까 등중이라고 할까요? 등차 중앙 곱하기 뭐다? 항수가 됩니다. 항개수.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저는 이걸로 계산을 하기를 좀 권장을 하기 때문에 따로 이 공식을 외우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등차 수열이 뭐였냐면 n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이었잖아. 맞아? 그러면 그걸 이제 구조로 보자고. 얘도 마찬가지. 뭐냐? 내가 n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해볼게. 그럼 잘 봐. dn 곱하기 n dn 제곱 2분의. 그래서 얘가 뭐냐면 2분의 d의 n 제곱. 그럼 적긴 적을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적어버리면 2a 빼기 d의 n 이 구조가 나오게 돼. 그러면 얘는 뭐야? n에 대한 2차 이하의 식이에요. 왜냐면 d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돼? 근데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n제곱 n인데 d가 더 없잖아. 그래서 상수항이 없음. 없다라는 말은 0이란 말이야 얘들아. 알겠지? 상수항이 0이라고 할게. 그냥 너네는 없다고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됐니? 그러면 이러한 식이면 늘 뭐다?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등차 수열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근데 아까 등차 수열을 구하려면 A랑 D만 구하면 된다며. 여기까지는 기억하고 있나?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이 숫자가 뭐였어요? 공차의 반이네? 2분의 D라서? 그래서 얘가 한글로 적으면 뭐라고? 공차의 반이라고. 그러면 이 숫자를 2배 하면 공차가 나온다는 말이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D는 구할 수가 있겠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은 구해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뭐였냐면 수열의 합과 수열의 관계에서 A1이랑 S1이랑 같은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A1이랑 S1이 같으니까 이 SN식에다가 1 넣어버리면 A가 구해진다고. 그 다음 요거에다가 D는 뭐라고? 2차 계수의 2배. 그러면 공차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A도 구하고 D도 구하니까 뭐야? AN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야 돼.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이고 그 1차 항의 개수가 d가 됩니다. 맞아?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 이하의 식인데 상수항이 0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2차 항 개수의 2배가 공차가 되고 첫째 항은 그냥 요 식에다가 1 넣어버리면 된다라고. 그러면 A랑 D 아니까 구해낼 수 있다는 거겠지.
수열의 합이 an 제곱 더하기 bn이야. 그러면 n에 대한 2차 예식인데 상수항이 없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등차 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첫째 항은 S1이랑 같다고. 그리고 1 넣어버리면 A 더하기 B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공차는 뭐라고? 2차 항계수의 2배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고. 근데 아까 잘 기억을 해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아까 공식이 2개였어요. A1 더하기 n-1 곱하기 D인데 난 그거보다 Dn의 A 빼기 D를 더 많이 외우거든요. 그럼 봐봐. Dn에다가 A 빼기 D를 하니까 이거는 암산으로서 지금 계산이 된다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해서 등차 수열을 구해낼 수 있다고. 그럼 한번 숫자로 예시 들어볼게. SN이 어떤 수열의 합인데 얘가 3n 제곱 더하기 6n이라고 하자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빨리 캐치하는 게 A1은 S1이랑 같지. 그러면 1 넣어버리면 9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n에 대한 2차 예식인데 상수항이 제로니까 얘는 등차 수열 합이고 요 숫자의 2배가 공차가 된다고. 됐니? 그럼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라고요. 그래서 바로 암산으로 6n 플러스 3이 나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 외워주셔야겠지? 됐죠? 그 n-1을 좀 집어넣지 말고겠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지 때 이렇게 풀고 교과서 풀이도 하나 보여줄게요. 교과서는 이렇게 풀어요. 참고. 교과서는 아까 수열의 합과 수열의 관계는 요거 2개라고 했어요. A에는 뭐다? Sn 빼기 Sn-1 n이 2부터 그 다음에 A1은 S1. 교과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풀으라고 하거든. 근데 너네가 이렇게 풀면 시간 아깝다겠지. 그럼 봐봐. A에는 Sn이 뭐였냐면 3n 제곱 더하기 6n, Sn-1이 3의 n-1의 제곱 6의 n-1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그럼 이거를 다 전개해서 빼주면 돼. 그러면 3n 제곱 사라지고 6n도 사라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2n에다가 3인데 마이너스 6n 또 마이너스니까 6n 맞죠? 그 다음 여기에 상수항 뭐 있어? 마이너스 6. 여기에 상수항 뭐 있니? 더하기 3 마이너스 3. 그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3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n이 몇 부터라고? 2부터라고. 됐니? 그 다음에 A1은 S1이랑 같다며. 그러면 1을 넣어버리니까 어디 있냐? 1 넣어버리니까 뭐가 나와? 9가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하필 이렇게 구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 식에도 1 넣어도 9가 나오지. 나오니까 이제 뭐다? 이거를 하나로 뭐다? 우리는 합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합칠 수도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을 할 때는 반드시 요거 하나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3점, 이게 2점 돼서 요게 5점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답이 이거라고 할지라도 이게 빠져 있으면 점수가 안 줘요. 알겠죠?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놈은 C가 이제 0이 아니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결과가 무조건 등차 수열 합은 아니에요. 그럼 따라서 등차 합이 아닌가 당연히 AN도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등차 수열과 관련은 있다고. 등차 수열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봐봐. 나 이걸로 그냥 보자. 그냥 이거 문자로 한번 해보자겠지. 자, 봐봐. n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 A1이 구해지겠지. 근데 그게 S1이랑 같다 했잖아, 맞아? 그럼 얘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 맞지?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을게. 그러면 S2가 나오잖아, 맞아? S2가 뭐가 되냐면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4A 그 다음에 뭐야? 2B
더하기 C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 근데 여기서 S2에서 S1을 빼잖아. 그럼 어떻게 돼? 3A 더하기 B가 나오지. C가 사라지지. 맞아? 맞아? 그럼 봐봐.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볼게. 잊어버리고 이 식에서 내가 SM 빼기 SM-1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SN이 뭐였냐면 AN 제곱 BN 더하기 C였고 빼기에다가 A에다가 n-1의 제곱 B에다가 n-1 더하기 C가 된다고. 근데 이 식은 n이 2부터라고 했죠? 왜? n-1이라는 기호가 있으니까. 봐봐. 너네 이거랑 이거랑 같니 다르니? 같지? 근데 이거는 뭐였니? 요거잖아. 맞아? 헷갈리니까 이런 적어줄게.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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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 되니? 그럼 여기가 지금 프라임을 했잖아. 맞아? 근데 얘는 뭐라고? 얘잖아. 얘. 그러면 SM 빼기 SM-1 했잖아. n이 2부터. 됐니? 그러면 얘의 일반항을 AN이라고 하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할까? 참 프라임 마음에 안 든다. 맞지? 프라임이라 칠게요. 그럼 얘의 일반항은 AN 플러스 AN 프라임 되잖아. 맞아? 그럼 결론이 지금 뭐가 나와? AN과 AN 프라임은 같다고 나오네. 언제부터? 2 이상일 때부터. 근데 AN은 무슨 수열인데?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AN 프라임도 등차가 되겠네. 언제부터? 2 이상일 때부터. 근데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나와야지만 등차거든요. 얘는 2항부터 등차가 돼요. 그래서 얘가 뭐냐? 등차 수열은 아니야. 등차 수열하면 안 돼. 근데 뭐다? 2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뭐다? 첫째 항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겠지? 그럼 실제로 보면 첫째 항은 A1은 뭐야? 대문 S1이랑 같으니까 대문자 A 더하기 B야. 근데 A1 프라임은 대문자 S1 프라임이라서 얘는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고. 여기다 1 넣어버리면. 그래서 뭐다? 첫째 항만 다르다는 거라고. 이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내가 이제 구하고 싶어. 어떤 문제를 구하고 싶냐면 SN이 3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이야. 근데 여기에서 AN을 구해달래. 근데 나는 지금 교과서 방식이 아닌 요 방법을 고르고 싶다고. 근데 아까 뭐라고? 어차피 얘는 등차 합은 아닌 건 알아냈잖아. 맞아? 그러면 얘를 잠깐만 제거를 하자고. 머릿속에서 잠깐만 살짝 지워버려. 그러면 요 부분이 있지. 됐니? 근데 나야 아까 뭐라고? 어차피 얘랑 얘랑 2 이상이 되는 같다며. 그럼 나는 얘로 대신 구할 거라고. 근데 얘를 어떻게 구했니? 방금 이렇게 구했잖아. 똑같이 그대로 뺏길 거였지. 1은 제가 잠시 제거를 하고 가짜라고 적을게. 가짜 A1. 왜냐면 진짜 A1은 여기 통째로 1 넣어야 되는데 요 1을 제거하고 가짜 A1을 구할게. 그치? 가짜 A1이 뭐가 돼? 9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공차 D는 뭐라고? 2차 함계수의 2배라며. 6 되겠지. 그러면 AN이 뭐가 되냐? D 곱하기 N에다가 A 빼기 D라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됐니? 근데 이거는 몇부터라고? 2부터라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도 구해야 되잖아. AN은 구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A1은 진짜 S1 그러니까 즉 통째로 식에다 1을 넣어버리면 된다고. 몇이야? 10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다?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여기 이상 숫자가 붙어 있으면 잠깐 제거를 하고 앞에 있던 방식대로 그대로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구한 요 A1은 가짜 A1이에요. 진짜 A1은 아니에요. 왜? 봐봐. 진짜 A1은 10인데 얘는 가짜잖아. 맞지?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이걸로 구해놓고 그러면 얘는 2부터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따로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소수령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얘도 똑같이 가주면 돼요. 이짓 해주고 이짓 해주면 요거는 6n 플러스 3 나오고 여기가 10이 나와서 답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C가 붙어도 우리는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다. 알겠지? 진짜 우리 여름이야. 뜨거워. 더운데였잖아.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 있고 그 합을 SN이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 이제 뭐냐면 A, SK 그 다음에 S2K 빼기 SK S3K 빼기 S2K 요렇게 나가는 새로운 수열을 하나 정의를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과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일까를 관찰을 해보자고. 알겠지? 결과는 좀 이따 써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귀찮지만 그 등차수열 합공식을 쓸게요. 아까 그 긴 거를. 여기 봐봐. SK는 얘가 두 가지 증명할 수 있는데 둘 다 길어가지고 나도 매년 수업할 때 결정을 하거든. 뭐로 하는 게 좋을지. 아까 등차수열 합공식이 뭐였냐면 K에다가 2A 더하기 K-1의 D 요게 SK예요. 됐죠? 그 다음에 S2K 얘는 K 대신에 이제 2K를 넣어줘요. 맞아? 잠깐만요. S2K 빼기 SK 였네. 그래서 얘를 이제 적을 거예요. 일단 이래 적자. 힘들다. 자, S2K를 적어버리면 2분의 2K에다가 2A 더하기 2K-1D가 돼요. 조금 미안한데 너네한테 여기서 뭐 더 해야 돼 이거? 빼면 되겠지 맞지? 내가 빼줄게. 알겠지? 이거 말고 다른 게 한 게 낫나? 모르겠다. 그러면 봐봐 2분의 K로는 묶어지게 되잖아. 맞아? 그래서 일단 2분의 K로는 묶을게요. 그럼 여기는 2가 있으니까 2배를 해주겠지. 그러면 여기는 4A 그 다음에 4K-2D 요거 2를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 빼기 여기 중괄호 안에 거잖아. 그럼 빼기 2A 빼기 K-1D 이렇게까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괄호 안에 먼저 계산 정리를 좀 하자. 그리고 얘는 4A에서 2A를 빼니까 2A가 되고요. 4K-2에서 K-1을 빼니까 뭐가 되니? 3K 플러스 1인가요? 맞나? 맞니 안 맞니? 뭐가 이상한데? 3K 플러스 1 맞나요? 마이너스. 요거에서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D 맞죠? 소리를 잘못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리된 거 맞나요? 맞지? 잘못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해보자겠지? 내년에 또 풀이 바꿔야지. S3K는 뭐가 돼요? 2분의 K 대신에 3K 넣는 거잖아. 그러면 3K 2A 더하기 3K-1D 됐니? 자, 힘들지만 열심히 또 S3K에서 S2K를 빼보자고. 그러면 2분의 K는 묶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3이 들어가요. 그러면 6A 더하기 9K 빼기 3D가 되고 여기는 아까 2가 들어갔죠? 그래서 4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D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정리를 해주면요 2분의 K에다가 6A 4A 빼니까 2A 그 다음 요거에서 요거 빼면 몇 K죠? 5K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인가요? D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거를 한번 적어볼게요. 요 위에 거. 그러면 봐봐 SK라고 하는 놈이 지금 2분의 K에다가 요리 적을게요. 2A 더하기 K-1D가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S2K 빼기 SK를 보니까 요 파란색
2분의 k에다가 2a 더하기 3k-1d가 됐어요. 맞네? 그 다음에 S3k-S2k를 해보니까 얘도 2분의 k에다가 요 초록색깔 적을게요. 2a 더하기 5k-1d가 나왔고 점점점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 됐니? 조금 더 미안하긴 한데 여기서 요거 더하는 거는 암산할 수 있겠니? 2분의 k는 묶어져 있잖아, 맞아? 그러면 얼마만큼 더 더했니? 2kd만큼 더한 거 맞아? 봐봐, kd에서 3kd에 그러니까 2kd를 더해야 되잖아. 맞니?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는데? k제곱 d가 나오게 된다고. 자, 여기도 한번 해보자. 2분의 k는 공통이니까 그 다음에 뭐야? 3k에서 5k 됐으니까 2kd지. 얘도 뭐가 됐어? k제곱 곱하기 d가 나왔다고. 아, 그러면 뭐다? 이거 다음에도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k제곱 곱하기 d가 나온다고. 됐나요? 근데 여기서 이 k는 지금 k는 일정한 숫자예요, 그치? 뭐 10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야, 숫자. 됐니? 그럼 봐봐, d도 숫자잖아. 그러면 이 숫자는 지금 뭐야? 일정한 수 맞아? k도 주어진 숫자고 d는 등차 수열의 공차니까. 그러면 뭐야?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열을 부르지? 등차 수열을 부르지? 그래서 이 수열도 늘 뭐가 되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공차가 k제곱 d긴 한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외우는 사람들 있으면 뭐 외우시던가. 그냥 등차 수열인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써요. 좀 똑똑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네모를 크게 쳐. 됐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줄을 하나 그어. 여기를 SK. 여기 또 줄을 하나 쳐. 여기를 S2K. 그 다음 여기를 S3K라고 할게. 여기까지 됐네? 그러면 하나만 예시 들어볼까? 봐봐. 유서가 SK 몇 할래? 숫자 6이요. 6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SEK 숫자 불러봐. 17이요. 뭐 17이라고 할게. 그런데 요놈의 AN 있잖아, 원래 수열. 얘는 등차라고 할게. 됐니? 이때 S3K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됐니?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요게 뭐냐면 SK의 숫자를 적어달래. 이게 뭐라고? 6이래. 봐봐. SEK는 여기서 요까지야. 그럼 요게 17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몇인데? 11 맞아? 요까지 이해돼? 그런데 우리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며. 자, 요게 그러면 뭐가 돼? SK지. 근데 이 11은 뭐야? S2K에서 SK를 뺀 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가 더하기 몇 됐는데? 5가 됐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며. 이게 뭐야? S3K 빼기 S2K잖아, 이 부분이. 그럼 여기도 더하기 몇을 한다고? 5를 하겠지. 그럼 여기 빈칸이 뭐가 돼? 16이 나온다고. 그런데 S3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자. 그러면 17에다가 16 더하니까 몇이야? 33이다. 이렇게 구한다고. 나도 이렇게 푼 거 좀 신기하더라고.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나는 바이블 책에서 처음 봤거든. 바이블 책에서. 근데 아마 그 전에 누군가 쓰고 있었겠지, 맞아. 근데 이 풀이의 단점은 여기가 지금 봐봐. K 간격으로 일정하잖아, 맞아? 그때만 쓸 수 있어. 이게 만약에 여기는 간격이 3인데 여기 간격이 5야. 그럼 못한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장점이 더 뭐가 되냐면 봐봐. 이것도 할 수 있어. 더 나아가. 여기를 S4K, S5K라고 했잖아? 그러면 5 더하니까 21, 5 더하니까 26 되겠지. 그래서 참고로 뭐냐면 S5K도 구해낼 수 있다. 이거 숫자 갖다 더하면 된다고. 그러면 33에다가 21 더하면 54, 54는 이거 더하면 뭐야? 80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언제?
간격이 일정해야 되겠지. 됐나요? 조화수열이에요. 조화수열의 정의는 역수를 취했더니 등차수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시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AN 수열이 이렇게 나온 거야.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그래서 뭐 n분의 1인 건 나도 알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얘를 역수를 취했더니 an분의 1 뭐야?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온다고. 됐니? 그럼 이 역수를 취했던 얘가 무슨 수열이 나왔어? 등차가 나왔다고. 그럼 얘가 등차니까 얘의 이름을 뭐라 부르겠다고? 조화수열이라고 부르겠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뭐다? AN이 조화수열이다의 정의는 뭐다? 역수인 AN분의 1이 등차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단 여기서도 마찬가지 항에 0은 나오면 안 돼요. 0 있을 때는 안 되고 0이 없을 때만 성립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조화중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거야. 말 그대로 뭐냐면 조화수열의 가운데 항을 말하는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어. 그래서 얘의 조화수열이라고 할게. 됐나요? 그러면 뭐라고? AN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은 등차 수열이 되겠지? 맞아? 등차 수열이면 등차 중앙을 쓸 수 있다고. 등차 중앙의 결과 아까 뭐였냐면 가운데 항의 2배가 뭐다? 양 끝의 합과 같다라는 거죠. 아까 평균 나왔던 공식 있잖아. 맞아? 그래서 이게 뭐다? 등차 중앙입니다. AN분의 1 입장에서 맞아? 근데 얘를 통분을 할 거야. 그러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된다고. 맞아? 근데 나는 얘를 AN 플러스 1로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역수 취해주고 2를 곱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네? 그래서 얘가 뭐다? AN의 조화 중앙이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뭔지 하냐면 이 식에서 곱하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도 해볼 거야. 그러면 왼쪽에 뭐가 나오냐면 2배에다가 AN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기는 AN이랑 A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식도 뭐다? 조화수열이라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쌤 얘는 복잡해서 못 외우겠는데요? 라고 하잖아. 그럼 봐봐. 3개의 항이 각각 2개씩 곱해져 있어. 구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항에 2가 있으면 얘는 조화수열이라고. AN이. 됐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2개 곱이 있네. 뭔가 배운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걸 외우세요. 2개가 보이면 무조건 그 3개로 나눠버린다고 하면 돼. 이거를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얘를 정리하면 이게 나오잖아. 그럼 뭐야? 역수가 등차 중앙이네? 뭐야? 원래 수열은 조화수열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뭐다? 2개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 나누는 거를
기억해주면 된다고. 됐나요? 딱히 조화수열을 저는 쓰진 않아요. 쓰진 않는데 그냥 교과서에 실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건드리는 것 뿐이겠지. 자 이제 상식을 몇 가지를 좀 할 거야겠지. 상식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1, 2, 3, 4 쭉쭉쭉 n. 그럼 얘를 아까 그 등차 수열 합공식 봐봐 얘들아. 등차 수열이 아까 합공식이 뭐였냐면 평균 곱하기 항 개수라고 했다. 자 평균 보자.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끝에 항이든 앞에 항이든 그러면 1이랑 n 더하고 나누기 2 이게 뭐라고? 평균이라고. 여기에다가 못 곱한 거 n개잖아. 그래서 항수. 요게 뭐다? 등차수열 합이라고.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와? 2분의 n에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교과서 실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13579 2n-1. 그럼 얘도 등차수열 합이잖아. 맞아? 20 더해 나가니까. 그럼 봐봐.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적을게. 그 다음 요것도 n개야 n개. 됐습니까? 그럼 얘는 식 정리를 하면 1 빼기 1이 사라지고 약분되면 n 곱하기 n이니까 n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세 번째 거 246 점점점 2n. 얘는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2로 묶어내잖아? 그럼 1, 2, 3 된다고. 근데 요게 이거잖아. 2만 곱하면 되니까 뭐가 돼? 요래 됩니다. 알겠지? 이거 1학년 때부터 내가 계속 외우라고 해서 아마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 알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써먹냐면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1부터 10까지 합은 우리가 이미 잘 외우고 있어요. 맞아? 여기다 10 넣어버리라고. 그러면 몇이야? 55인가요?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합은 뭐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저기 넣어버리면 5050이 나와요. 됐니? 그 다음에 135 해서 99를 볼게. 그러니까 저거 공식 외우는데 저 써먹을 줄 몰라서 풀어야 되거든. 봐봐. 홀수 합인 건 알겠지? 그럼 요 끝에 것만 보고 여기다가 2n-1을 적어라고. 그러면 n이 몇 나와? 50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공식이 뭐라고? n제곱이라며. 그래서 이 50을 제곱을 하는 거라고.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246 100을 구해야 되네. 그럼 얘는 짝수합이잖아. 근데 뭐라고? 짝수합인 거 알아냈으니까 얘를 2n이나 적어라고. 그러면 n이 몇 나와? 50이라고. 얘는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얘는 n제곱이고 얘는 nn 플러스 1이잖아. 얘를 나는 n 곱하기 n으로 본다면 하나는 그대로 하나만 더하기 1. 그러니까 홀수에서 짝수 되려면 더하기 1 하잖아. 맞아? 그냥 그런 식으로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n이 50이니까 50이랑 뭐다? 1 더하는 거 51. 그러면 얘는 몇이냐? 2550인가요? 맞죠? AN이 2, 4, 8, 16, 32 됐니? 얘는 우리가 2의 제곱이라고 그러지. 얘는 2의 1,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이잖아. 봐봐. 세 번째가 2의 세제곱이야. 따라서 AN은 뭐다? 2의 n제곱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이제 뭐 등비수를 몰라도 돼요. 그냥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AN이 이렇게 나열될 거야. 1, 3, 7, 15, 31. 그러니까 숫자가 익숙해져야 돼 눈에. 쌤 처음에는 홀수열인지 알았는데 홀수가 아니었어요. 하는 순간 위에 숫자를 다 1 뺀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나왔을 때 얘 2의 n제곱이랑 관련이 있었지? 그래서 걔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AN이 이번에 이렇게 나와. 3, 5, 9, 17, 33. 얘도 뭔가 내가 외우고 있는 얘에다가 더하기 1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여야 돼야겠지. 그래서 이 수열은 2의 n제곱 더하기 1. 여기까지 됐네.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하나만 할게 그냥. 3, 9, 27, 81, 243. 그럼 얘는 뭐라고? 3의 1,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이니까 AN이 뭐다? 3의 n제곱이다. 바로 튀어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조금 중요해. 수능에는 안 나올 건데 내신용이야, 알겠지? 9, 99, 999, 9999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얘도 뭐 이상한 거 안 쓰고 얘 10 빼기 1 맞아? 얘 100 빼기 1이잖아, 맞아? 근데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빼기 1이지. 얘는 1000 빼기 1이잖아. 10의 세제곱 빼기 1이지. 얘는 뭐야? 1000 빼기 1이잖아. 이래 되겠네. 따라서 AN이 뭐다? 10의 n제곱 빼기 1입니다, 알겠지? 이거 999 수열은 꼭 외워줘야 된다, 알겠지? 왜냐면 이게 활용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너네한테 BN을 물어. 뭘 묻냐면 3, 33, 333, 3333 이래 물었을 때 이놈의 BN이 뭐냐라는 거 묻는다고. 근데 내가 이미 뭘 외우고 있다고? 999 수열을 외우고 있잖아. 자, 여기서 이거 만들어내면 3분의 1 하면 되는 거 맞지? 맞아요? 그래서 뭐다? 답이 저 수열에다가 3분의 1 배하면 끝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지? 999 수열은 내신에는 좀 많이 나오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수능에는 안 나왔어요, 요새. 됐죠? 요것도 이제 찍을게요. 그래서 이 상식은 다 외워주세요, 알겠지?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숫자 나온다, 바로 이거. 이 숫자 나온다, 이거. 이 숫자 나온다, 이거. 이게 돼야 돼. 특히 요거 연습 좀 해야 되고 이거 연습해야 돼, 알겠지? 나머지는 뭐 등차 등비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등비 뭐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쟤네들은 등차 등비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AN이 현재 등차 수열이래. 그 다음에 첫 번째가 A1이 양수래. 그래서 AN이 처음으로 음수인 자연수 n을 구해달라. 또는 A1이 음수래. 그 다음에 A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자연수 n을 구해달라. 뭐 같은 문제입니다, 그치? 그냥 A1의 부호에 따라 그냥 달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위에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등차 수열은 직선의 일부라고 했다고, 맞아? 맞지? 근데 음수가 된다 했으니까 뭔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 처음이 양수니까. 그럼 뭐다? 이렇게 그냥 직선의 식을 그려요. 그럼 여기가 지금 뭐다? x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n축이라고 할까? 그럼 여기가 이제 뭐냐면 1,A1 여기가 이제 뭐 2,A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가 y는 an이라면 실제로 점이 등차 수열이야. 직선은 그냥 가지 공복뿐이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냐면 그림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어져서 여기가 100,A100이라고 할게. 예시를 든 거야. 그 다음 101을 구했더니 여기가 온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점점점 됐나요? 그러면 처음으로 음수된 게 뭐야? 101번째지. 함수값이 음수인 되니까 맞아. 그래서 n은 10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0이 찍힐 수도 있어. 그건 몰라요. 그거는 문제마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뭘 물을 거냐면 너한테 이게 이 문제를 물을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이 SN이 최대인 N이 뭐냐? 라고 묻거든. 제발 이 문제 풀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SN 공식 이용 안 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건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 뭐라고? 절대로 SN 공식 이용 안 한다. 물론 최대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n만 물었잖아, 맞아? n만 물었을 땐 이용 안 해요. 그럼 봐봐. 그림이 이거잖아. 양수 더하면 계속 합이 증가하겠지. 근데 음수를 더하는 순간 작아지잖아. 그러면 최대한 양수를 더하면 되겠지. 그럼 몇인데? 100이 되겠지. 그래서 n은 그냥 단순히 100이에요. 100이 마지막 양수니까. 됐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AN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여기가 뭐 1,A1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가 100, A100이라고 여기가 101, A101이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됐니? 그럼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답이 두 개야. 봐봐, A100이 0이잖아. 그러면 A99까지 더한 거랑 A100까지 더한 거는 같잖아. 0은 추가로 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N이 뭐다? 99랑 100이랑 두 개가 답이 나와요. 알겠지? N 구하려면 또 하나만 구하지 말고 A100이 0일 때는 답이 두 개 나오고 0인 항이 없으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봐봐, 등차 수열이 있어. 얘들아, A별 뭔데? 일단은 그 공식으로 적을게. 첫 번째 공식 A1 더하기 별 마이너스 1 D가 되겠지. A 하트 얘는 뭐야? A1 더하기 하트 마이너스 1 D가 되겠지. 난 이거 두 개를 뺄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A별 빼기 A 하트를 보자고. 그러면 A1은 사라지게 되겠지. D로 묶어내고 공통 부분 빼니까 뭐가 돼? 별 마이너스 하트 D가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요것도 외워주세요. 그냥 다 외워. 근데 뭐다? 이거 두 개 번호 빼고 D만 붙이면 된다고. 됐나요? 그럼 봐봐. 뭔 짓을 할 거냐면 여기가 A1부터 시작하는데 앞에 숫자 더 있다는 게 짱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자연수지만 그냥 무시하고 여기 A0를 적어버려. 여기는 뭐다? 그러면 A11이 되겠지.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B1 있잖아. 그럼 그 앞에 항은 B0 적어버려. 얘는 B21이 된다고. 6까지 됐니? 그럼 봐봐. 이 전체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일단 얘도 전체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요거는 방금 했던 이 논리에 의해서 뭐다? 9D가 되는데 9D2라고 할게. 얘의 공차를 D1, 얘의 공차를 D2라고 할게요. 공차를 뭐 좀 더 구하면 되니까. 됐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데? 9D1이 된다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D1분의 뭐가 돼? D2가 된다고. 됐니? 선생님 그럼 D1, D2 어떻게 구해요? 계속 이것만 쓰는 거야. 잘 봐. 이거 두 개 숫자를 안다고. 그래서 뭐다? A11에서 A0를 빼면 몇 D라고? 11D가 된다고. 근데 A11이 5고 A0가 1이잖아. 그럼 5 빼기 1이니까 몇인데 여기가? 4라고. 따라서 D1이 11분의 4가 된다고. 똑같이 B21에서 B0를 뺍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21 D2가 된다고. 근데 5에서 1 빼니까 얘도 몇인데? 4라며. 그러면 D2는 21분의 뭐가 돼? 4가 된다고. 그럼 따라서 얘는 11분의 4분의 21분의 4잖아. 4, 4 사라지니까 뭐가 돼? 답은? 21분의 11 이렇게 나간다고. 됐어. 이거는 정석에 실려져 있는 문제. 이 문제 말하는 게 없어가지고 나 이 문제 나도 같이 보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AB랑 평행한 선들을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얘를 10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B1, B2, B3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B 여기다 30등분 할게. 29라고 할게. 그냥 숫자 큰 게 더 어려우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30등분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를 A1, A2, A3 그다음 A29가 돼요. 됐나? 그래서 너네한테 뭘 묻냐면 얘를 물어. 닮음 때문에 당연히 이거 평행한 건 알지? 닮음 때문에 얘도 평행해요. 닮음 때문에 얘도 평행해요. 닮음 때문에 얘도 평행해요. 됐나요? 그래서 너네한테 뭘 묻냐면 A1, B1부터 A29, B29 이거의 합을 물어봐. 됐나요? 그러면 일단 얘를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관점이야. 요 AC선에 대해서 선대칭을 시킬 거야. 선대칭을 시키면 그림이 이렇게 지금 그려지게 된다고. 됐니? 그 다음에 뭐냐면 요 초록색을 계속 연장선을 그어버려.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버려요. 됐어요? 눈알 있으면 봐봐. 얘도 똑같이 뭐야? 30등분을 한 거지. 그러면 이 길이랑 같다고. 대칭성 때문에 맞아. 요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랑 요 두 번째 길이랑 같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요거 길이랑 이거 길이가 같다고요. 됐니? 요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라고 할까? 30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됐니? 그럼 봐봐. 나는 이거 지금 통째로 더 할 거야. 통째로. 그러면 30이 몇 개가 있니? 29개 맞아. 1부터 29까지니까. 근데 얘의 합이 S라면 얘의 합도 S 아니야?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게 2S가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나누기 뭐 하면 돼? 2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됐네. 그래서 얘가 답이 뭐다? 15 곱하기 29가 되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풀이가 먼저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쌤 갑자기 왜 등차 수열이냐? 얘를 이제 일일이 식을 세우는 거야. 봐봐. 요렇게 이제 좀 멍청하게 풀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착선이 그어져 있어서 여기가 BK, 여기가 AK라고 할게. 여기가 지금 30이잖아, 맞지? 이 두 개 삼각형 닮음이라며. 난 요거 길이 몰라. X라고 잠깐 잡을게.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잖아. 봐봐. 여기가 B3일 때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었다고. 맞아? 맞지? 그러면 BK니까 여기는 K칸이야. 맞아? 그 다음에 이 전체는 몇 칸이라고? 30등분이니까 30칸이라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30-K칸이라고. 됐나요? 그럼 닮은 B가 이거 될 거 아니야. 맞아? 닮은 B를 적어주면 30-K 대 30은 X 대 30이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X는 뭐가 되는데? 30X가 30에 30-K 되는 거 맞아요? 그럼 X가 뭐가 돼? 30-K가 된다고. 근데 X가 뭔데? AK, BK잖아. 뭐야? K에 대한 1차 이하의 식이네? 등차 수열이지. 근데 뭘 구하라고?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건 S29가 되겠네? 그럼 아까 봐봐.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곱하기 항수라고 했다. 1 넣어봐. 뭐가 돼? 29. 그 다음에 29 넣어봐. 1. 맞아? 내가 더하고 되는 거 몇 개? 29개.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가 지금 몇이야? 15지? 29가 된다고. 그러니까 즉 닮음의 그림이 나와도 어차피 이건 뭐다? 직선이기 때문에 다 뭐냐면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된다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 풀이도 할 수 있어야지만 먼저 이 풀이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 관련된 그림 문제에서는 항상 선대칭이 숨겨져 있다는 거 의심을 해서 선대칭으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아 닮음 해가지고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푸시면 돼야겠지. 딱 여기까지만 할게 알겠지?